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투자를 할 때도 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세워둬야 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이고 또 이 돈을 어느 정도로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나한테 자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나갈 것이라는 정확한 나에 대한 상황 판단과 또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고 시나리오를 그림을 딱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시장이 내가 예측한 그림을 그린 대로 흘러가게 되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되고 그런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때는 투자를 멈추고 잠시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서 새롭게 발생된 변수를 다시 넣어가지고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때 당시 또 나의 어떤 투자금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투자를 또 다시 이렇게 진행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정 그냥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투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진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원래 또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투자연구원에 보시면 대문에 항상 이런 문구가 떠 있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중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투자가 보인다. 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투자연구원은 돈을 중심으로 항상 투자를 생각하는 곳입니다. 또 제가 왜 돈을 중심으로 투자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카페 게시글을 통해서 또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 보고 오늘은 그 미국 시장을 생각을 해볼 때 전망을 해볼 때 돈을 중심으로 전망을 해볼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 분석을 통해서 주식시장 안에 있는 이런 돈의 흐름은 다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주식시장 안에서 흘러가는 돈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식시장 외적인 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투자는 쉽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전망하는 기준은 돈을 중심으로 본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부자 되는 원리에서도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어떤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이렇게 많을 때 거품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작을 때보다는 돈이 많을 때 거품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또 그리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 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볼 때 돈을 중심으로 본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계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세계에 있는 돈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큰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풀었어요. 원래 돈이 이만큼 있었다면 미국에서 얼만큼 풀었는지 몰라도 이만큼 풀었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각국도 돈을 이만큼 풀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인하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돈이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렇게 늘어났던 돈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이 줄어드는 게 금리 인상이고 돈이 늘어나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의 큰 방향으로 설계를 할 때는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때, 금리를 갖다 인하해서 돈이 요만큼 있던 것을 이만큼 늘릴 때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돈이 이만큼 있다가 돈이 이렇게 점점 줄어갈 때는 분할로 이제 투자했던 것을 회수해서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 시장을 이렇게 보면 이게 미국 주식 시장이거든요. 미국 주식 시장이 2015년도 말 12월 달 요때부터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 그러니까 돈이 점점 줄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요 앞선 시기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 양적 완화라고 해서 시중에 계속 달러를 공급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돈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잘 나가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미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자 이렇게 올렸다 합시다. 자 올렸을 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돈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그죠? 총량이 줄어들지만 세계 각국으로 나가 있던 달러가 이렇게 미국으로 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 있던 돈이 미국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미국 증시는 자 올랐다고 미국으로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가치투자연구원에 예전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10월 26일 날 글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경기 부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통제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가장 막강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이렇게 줄여 나갈 수가 있으니까는 금리 인상할 때마다 돈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또 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이렇게 돈이 늘어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를 통해서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하는데 중앙은행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이 정도로 뭐 돈을 원천적으로 사라지거나 뭐 생겨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경기 부양하는 것도 여기 금리의 어느 정도 좀 밑에 단계라고, 좀 더 상위 단계는 금리입니다. 무조건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어요. 그래서 잘 돌아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앞서 본 차트처럼 이렇게 금리가 인상하던 시기에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렇게 인상하던 시기에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달러가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간 거고, 또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계속 이렇게 시중에 돈을 재정적으로 풀므로 인해서 실제 시중의 돈은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없애가는데 그 없어지는 양보다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가 더 많았고,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막 부양시키다 보니까 민간에서 신용을 통해서 돈을 창출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이 잘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며칠 전에 미국에서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는데 좀 태클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공화당이 하원까지 뭐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미국 시장의 차트를 보면 2018년도에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만약에 재정 그 감세를 통해 가지고 시중에 돈을 풀거나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다면 2018년도 지금 표시한 부분이 아마 미국 증시의 고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쭉 떨어지는 시점에 감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막 시중에 푸니까 이렇게 2018년도에 이렇게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2019년도는 말이죠. 2018년도보다 시중에 많은 돈이 돌아다니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때 2015년 말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계속 인상을 해 와가지고 이미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고요. 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감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 풀었지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중산층이 어떻게 뭐 또 감세를 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돼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날려버리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해서 돈을 계속 날리는데 예전보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의 양이 2018년도만큼은 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고요. 2019년은 또 그리고 경기 부양을 이렇게 감세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2018년도보다는 좀 못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2019년은 2018년도보다는 조금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뭐 지금까지는 워낙 미국 경기가 좋아서 뭐 1년에 4번 했다면 뭐 3번도 될 수가 있고 2번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돈의 관점으로 볼 때는 2018년보다 2019년은 많은 돈이 돌아다니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크지 않겠나. 주식시장이 2018년만 못하다. 뭐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2018년도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래 되면 물론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 신흥국들한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다른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2019년도는 좀 하방 압력이 있을 거고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어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적정 금리라고 하는 수준이 좀 더 낮아지거나 근접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어쨌든 미국 경기는 2018년은 꾸역꾸역 올라갔고 2019년은 돈의 총량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2018년도보다 못할 것 같고 또 그리고 2019년도 말이나 뭐 2020년도 초 되면 그 못한 것들이 자꾸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떨어지면 금리 인상도 언젠간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나리오는 미국 시장이 예전만큼 미국 시장에 미국 경제에 돈이 돌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2019년은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뭐 급격한 조정보다는 하방 압력이 크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결론은 영원히 뭐 상승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락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 경기가 꺾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그리기로 자 정리합시다. 미국 주식시장이 일단 2018년도는 뭐 이렇게 2018년까지는 쭉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데 2018년은 좀 꾸역꾸역 올랐다 이 말이죠. 꾸역꾸역. 그런데 2019년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18년보다 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뭐 경기가 꺾이면 언젠가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은 중단이 되고 한참 또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금리가 인상이 아니고 이제 금리를 내리는 뭐 그런 이야기도 미국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미국 경기가 예전보다는 못하다, 올해보다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의 총량으로 보면 돈의 달러라는 이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면은 뭐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는 거, 또 시중에서 신용으로 돈이 창출되는 거, 또 그리고 우리 특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돈 들고 오는 건데 이 돈 들고 들어오는 것에서 예전만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일단 그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일단은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돈의 총량이 자꾸 빵빵빵빵 줄어드니까 위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이 하락했다가 상승하니까 조금 완전히 상승한 건 아니죠. 상승하려고 폼 잡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이런 흥이 과하게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현금 보유 자체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일단은 투자 자금의 운영 원칙을 세운다면 현금 50%는 보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식은 나머지 50%를 가지고서 이 범위 내에서 아무리 한국 시장이 오른다 할지라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좀 보수적으로 볼 때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 현금 50%는 언제 쓰느냐? 언제 이 현금 50%를 사용하느냐 말이죠. 저 50%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1997년도 이렇게 우리가 1997년도 한국 외환위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럴 때 몰빵 들어가는 거예요. 몰빵. 이럴 때 몰빵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현금 50%를 들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현금 50%를 좀 더 해서 뭐 어떨 때는 30%, 어떨 때는 뭐 40%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건 조금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요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어렵다면 그냥 현금 50% 항상 들고 있다가 이 돈은 언제 쓰느냐? 우리 외환 위기 또 그리고 미국발 재정 위기 이럴 때 쓰는 거고요. 또 실제로는 제가 뭐 공매도 관련 이용해서 뭐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발생할 때 뭐 가만히 있어도 주식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 정권 방송을 틀면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난 이래 생각한다, 난 이래 생각한다 이야기 한다고 안 했습니까? 사실은 그때 투자하는 게 좋죠. 그때 이 돈 말고도 다른 이 가지고 있는 돈도 평상시에는 한 30% 정도는 주식 시장에 물고 있어요. 그 20% 정도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요즘같이 이렇게 시장 공매도가 뭐 과하고 또 시장이 급락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뭐 주식 시장을 살려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머지 또 20%를 몰빵해서 주식 시장에 넣었다가 좀 모르면 또 30% 들고 있고 20%는 빼놨고 이런 투자가 사실은 가장 안전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50%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하다가 어떤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50%를 투입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국 그발 금융 위기 이후로 뭐 계속 돈을 풀다가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는 사실은 이래 분할 매도를 해서 자산을 회수하는 게 좋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항상 투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 현금 50%를 확보하고 50%를 갖다가 뭐 투자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어쨌든 핵심은 미국 시장이 예전만 못할 것 같다 이 말이죠. 예전만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반등한다 할지라도 현금 50%는 확보하자. 그래서 지금 투자금 자기가 뭐 얼마 투자하고 있는 건 잘 알죠. 그래서 현재 투자금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만들 수 있는 뭐 월급이 와서 저축할 수 있는 돈 또 여러 가지 다 고려해 가지고
적어도 한 2019년도 말까지는 현금 50% 비중을 내가 맞출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 당장 현금 50% 확보해서 뭐 있는 거 다 파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미국도 언젠가는 금리 인상도 끝나고 미국 경기도 언젠가는 이제 꺾이게 돼 있어요. 꺾이면 다시 또 무슨 좀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우리나라 수출 영향받고 다른 나라들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이래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어. 시중에 돈을 좀 풀어야 되겠어. 정부에서 다시 또 돈을 뭐 재정 정책을 동원해서 시중에 돈이 좀 돌아가도록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큰 돈이 늘어나면 미국에서 그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그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때 이 들고 있던 현금 50%를 계속 또 활용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50%, 주식 5%, 50%이 비중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시장 전망을 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가치투자연구원 카페에서 간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미국 정식 어떻고 뭐 내용이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장중 시황 분석을 통해서 또 약간씩 변화되는 것은 조정해서 보여드리니까 일단 큰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세세한 것들은 뭐 시향도 참고하시고 올려드리는 걸 또 중간중간에 제가 동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되 항상 이 큰 그림은 딱 요거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